이게 손해본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최근에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은 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면서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냥 임차인한테 이 집 네가 안고 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의 그 하락과 지금 하락은 어떠실까요?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5주차. 한 달 하고도 1주차인데, 네. 이제 거의 기침은 이제 거의 멎었고요. 목소리가 이제 약간 쇠는 목소리에서 약간은 이제 지금 목소리가 나올 때 까실까실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고, 아마 다음 주쯤이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20만 구독자 기념으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이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 가운데 두고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20만이 참 넘은 지 며칠 지났는데 네. 참 어렵게 도달을 했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광고 좀 하자면 조만간 20만 기념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네. 공지가 나가면 많은 분들 이제 참여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알차게 준비하고 있죠. 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요, 소장님, 저희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네. 그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의 댓글이 달렸어요. 진짜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그 댓글에 대한 또 대댓글도 많이 달리는 이런 댓글이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저희가 가져왔거든요. 네. 어떤 댓글이냐면요. 저희 집 전세가가 거의 1억 5천만 원 떨어졌는데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 그래서 5천만 원만 낮춰서 재계약하자고 버티길래 그럼 매도하실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매도는 안 한다. 그럼 그냥 나간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1억 낮춰서 재계약을 하자고 전화가 왔다. 돈이 없다면서 매도할 생각은 없다.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댓글을 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계약이 전세가가 1억 5천만 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그 전금 돌려달라. 그랬더니 처음엔 돈이 없다. 네. 이렇게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5천만 원만 낮춰서 계약을 하자. 네. 나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네. 1억 5천만 원 떨어졌으니까 그럼 난 나가겠다. 네.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그럼 1억 낮춰서 하자. 없던 돈이 생긴 거예요. 네. 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네. 임대인이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엔 없다. 알아서 네, 해라. 네. 집 팔 생각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참 뭔가 싶더라고요.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네. 같은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같은 임차인이라고요? 아니,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예, 해보니까. 네, 이게 처음에 그러면 서로 좋게 1억 5천만 원 떨어졌으니까 내가 1억 5천만 원까지는 좀 힘들다. 내가 최대한 끌을 수 있는 게 한 1억 정도 된다. 네. 이렇게 서로 사정을 얘기하면서 하면 좀 원활하게 좀 이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나 돈 없는데? 근데 또 집은 안 팔 거야. 참 이게 감정 싸움이 되게끔 약간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요즘 임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전세금 올리는 게 일종의 자기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거의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은 사실 빚이거든요, 빚. 그래서 빚이어서 사실은 옛날 어른들은 전세를 올리는 걸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네. 왜냐면 어차피 내가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내가 당장 이 돈을 받아서 활용할 게 없으면 어차피 조금씩 받으면 써버리고 그럼 나중에 임차인 나갈 때 돌려줄 때 내 부담만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금은 빚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빚이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엔 진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돌려줄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려줄 생각을 안 하니까 타이트한, 그러니까 자기 돈 여윳돈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맞추고 자기 그 차액만 딱 그만큼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전세금 매매가에서 전세금 뺀 차액이 1억 되는
딱 그런 물건을 찾아가지고 그죠. 그냥 다 몰빵하는 거죠. 그죠. 옛날에 그 투자를 하셨던 분들 보면 항상 그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네. 리스크를 대비할 용도로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를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진짜 몰빵 그걸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니까 뭐가 문제냐면 일단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황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손해본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일단 매매가가 만약에 뭐 떨어지고 이런 거를 떠나서 만약에 매매가가 제자리에 있는데 전세가가 떨어졌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손해본다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거는. 매매가 어차피 수익이라는 건 매매가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서 나오는 거고 전세가는 사실 내 자산이 비중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세금을 돌려주면 내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집에. 물론 이제 뭐 이자라든지 이런 거를 약간 따지자면 약간은 손해일 수 있지만 정말 임차인이 힘든 거를 감안하고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그런 것만 생각했을 때는 그런 실익이 별로 없는.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접근하는 시각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소장님은 전세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내 자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최근에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은 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면서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손해 본다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고 나면 사실 전세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중에 전세금은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 매매를 팔았을 때 전세금 돌려주고 나머지 차익만 내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수중에 얻는 돈이 전세금이 높을수록 내가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을 뭐 받아서 지금 당장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면은 그냥 돌려줘도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죽으라고 안 돌려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 댓글에 올라온 사연처럼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분도 돈이 여유가 있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이렇게 영끌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세금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제 있는 선에서 마련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 1억 5천 떨어진 걸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5천 정도는 내가 이제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다. 별로 이렇게 엄청 노력하지 않고 네. 그냥 있는 선에서 해결하자면 5천 원 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임차인은 당연히 이제 돌려받아야 될 돈인데 안 네. 돌려주니까 네. 열받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한테 매도를 할 방법은 없겠냐. 못 돌려주면 매도라도 해야지. 그쵸. 돌려줘야 되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 부분인데 안 갚으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매도는 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런 다음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행위에 사실 내용 증명을 보내면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겁을 먹어요. 뭔가 법적인 뭔가 제재가 가해진다. 그렇죠. 이게 이제 소송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면 이제 소송을 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겁을 먹어요. 그 전까지는 약간은 여유로웠다면 이제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는 타이트해지는 거죠. 겁을 먹으면서 어떻게든 또 노력해서 돈을 더 마련해보자 해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5천만 원을 뭐 어디서는 융통을 해서든 뭐든 이제 마련을 한 거죠. 사실 쌓아놓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이것 또한 약간 임대인의 이기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매도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게 네. 자기는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정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 돈은 내가 책임을 지고 줘야 되는데 이 손해 보면서 팔 생각은 없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부동산 일종의 이제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제 요즘 막 컨설팅이나 강의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특히 이제 갭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수강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갭 투자는 전세가가 안 떨어진다. 그래서 이 갭이 작은 걸 사면은 돈도 안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주택을 사면서 나중에 올라가면 떼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전세가가 좀 떨어지면 그때는 위험 리스크를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갭 투자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난 전세 사기의 이제 대표적인 유형인데 무갭 투자를 한 다음에 전세가가 떨어져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면 집을 포기해라 그냥. 그 임차인한테 넘겨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전제가 뭐냐면 이 투자자는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든 어떤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뭐든 뭐 금이든 다 시세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갭 투자만큼은 떨어져도 손해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면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안 하면 바보인 약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손해볼 확률이 적은 아주 안전하면서 나중에 돈을 벌면 떼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투자법을 이렇게 주입하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요즘 생겨난 임대인들이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매도나 이런 것들 자기가 손해보는 행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상황이 이제 악화되면 그냥 임차인한테 이 집 네가 안고 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못하고 네. 매도도 안 하고 포기도 못하고 전세금을 일부 돌려주는데 만약에 이 갭이 굉장히 작았다. 그럼 이 임대인은 아마 우리 집 가져가 이런 제안도 했을 거예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한데 네. 이게 정말 그 당사자만 손해를 안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좀 약간 선동하는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참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문가들도 전세가 떨어지는 상황을 거의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전세가는 잘 안 떨어진다. 그럴 리는 없지만 네. 만약에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뭐 약간의 이제 리스크 정도는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리스크가 생겼을 때도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정말 전세가가 정말 안 떨어지긴 했었죠. 이 9년 상승장 중에 그렇게 안 떨어졌었나요, 소장님? 전세가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게 근데 너무 짧았어요. 2017년 말쯤에 박근혜 정부의 이제 전세난이 끝납니다. 그런 뒤에 좀 인기가 없는 구축이나 빌라 이런 것들은 전세가가 그때 떨어졌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랬네. 네. 그런 뒤에 임대차 3법이 생겼죠. 그리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떨어지던 주택마저도 이제 전세가 또 폭등한 거예요. 뭐 그때 있었던 임대인들은 약간 버티면 됐었던 그렇죠. 약간 이런 시간이었나요, 게 그럼?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전세가는 좀 떨어지다가 네. 다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세가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 약간 일시적인 거다. 약간 이렇게도 그렇죠. 받아들일 수도 네. 있을 그래서 거네요. 지금 버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하락과 지금 하락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임대차 3법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건 그 제도가 처음 생기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처음 적용되면서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폭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앞으로 임대차 3법 하에서 2020년에 전세가 폭등 상황은 앞으로 안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급락하는 상황도 사실 벌어질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급락한 게 또 다시 또 급등할 거다. 약간 이런 거를 기다리는 임대인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그렇죠. 상황은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안 돌려주려고 버티는 게 사실 그 무의미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임대인들은 지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대인들은 대부분 아마 꼭대기에 최고가에 이제 전세를 놨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다 지금 역전세를 맞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부분 임대인들은 지금 안 돌려주려고 어떻게든 지금 뭔가를 시도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세금 돌려주시고 임차인들 어렵게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요즘 투자가 남을 죽여가면서 하는 투자법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게 나만 살면 된다. 그렇죠. 남을 고려하지 않는, 특히 임차인을 고려하지 않는. 옛날에는 투자를 하더라도 임차인을 고려하면서 이제 상생하는 투자, 맞아요. 뭐 이런 식의 굳이 막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리스크를 서로 감당하려고 하는 투자법이었는데 지금은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가시키려고 하는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이게 저는 사기와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누구 하나가 죽어야 한 사람이 살게 되는 시장이 돼버린 것처럼 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착한 임대인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지금 착한 임대인은 없어요, 이제. 악질 임대인이냐? 아니면 그냥 임대인이냐? 댓글에, 요즘 댓글에 또 보니까 제가 착한 임대인은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쁜 임대인이냐? 진짜 이게 우리나라의 이분법적 이 살 논리 구조는 정말 대단해요.
제가 언제 나쁘다고 했습니까? 그냥 임대인이라고 했어요. 착한 임대인은 아니다. 착하지 않으면 나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이게 진짜 이 이분법적 논리 구조는 쩝니다. 쩔어요. 오늘은 이 댓글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임대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네. 대비를 하려고 하나 봤는데 이게 버티는 게 답은 아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을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걸 좀 인식을 하는 게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댓글에서 이제 지금 임차인들, 만기가 도래하는 임차인들은 사실 인간적으로 처음에는 다가가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막, 임대인들은 안 돌려주려고 노력할 거니까 그냥 내용 증명부터 딱 보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들도 약간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너무 들리니까 네. 처음부터 강한 걸 보여주겠어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3, 4개월 전부터 이제 뭐 이사 나가네, 어쩌네, 네. 이제 뭐 재계약하네 이런 얘기 이제 하잖아요. 그럼 조금 일찍 나갈 계획이 있으면 조금 일찍 나간다. 네. 뭐, 야, 어떻게 할래? 돈 세금 이제 잘 돌려줄 방법 찾아보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대인의 행동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임대인이 돌려줄 노력을 좀 안 한다, 등한시한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쓸 수 있는 최상의 카드는 내용 증명이에요. 네. 내용 증명을 준비를 하셨다가 노력 안 한다. 몇 번 인간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에 따른 뭔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법적인 네. 조치로 가는 대응 방법을 하면 개인들은 굉장히 이제 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가장 강력한 건 내용 증명이지만 그 길까지 가는 그 과정은 생략하지 말자. 그렇죠. 일단은 인간적으로 가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임차인들도 요즘 보면 극단적으로 막 가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이 맨날 싸워요. 요즘 보면 싸우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예. 가지고 서로 누가 잘못했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양쪽 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런 건 결국 감정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공격적으로 막 갈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의외로 또 잘 해주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 내주려고 좀 힘들지만 어떻게든 돈 노력해서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용 증명이 다 와버려. 그러면 이 임대인도 이제 진짜 이렇게 가면 그래, 싸우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이 대응 방법을 극단적으로 서로 만들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참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